안녕하세요,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이번에는 라틴 반격법입니다. 이 라틴 반격은 원래 놀이에서 시작된 겁니다. 라틴 방진이라는 걸 이용한 건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실험을 하는 방법인데요. 숫자가 행렬 어느 쪽에도 중복되는 숫자가 없도록 놓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K제곱 라틴 반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숫자를 K로 하고요. 기본적으로 정사각형으로 배치하거든요. 정사각형 배치니까 평면 배치죠. 근데 숫자가 양쪽으로 동일해요. 그러니까 가로도 K고 세로도 K가 되죠. 그래서 무조건 실험수가 K제곱인 반격입니다. 근데 여기서 K는 보통 이제 수준을 얘기하고요. 네, 수준을 얘기하고, K제곱은 실험수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실험계획법을 라틴 반격이라고 하는데, 모두 모수 요인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호작용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세한 한번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호작용이 안 나와요. 이거는 3요인 실험이라도 2요인 교호작용도 안 나옵니다. 아예 안 나옵니다. 아예 교호작용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지분 실험처럼 어떻게 껴있냐? 지분처럼 이것도 아니에요. 얘는 실험은 랜덤으로 일어납니다. 실험이 랜덤으로 일어나는데도 교호작용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겹치는 경우가 아예 없어요. 어떻게든 겹치지 않는 실험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호작용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라틴 반격은 요인이 3개십니다. 그러니까 라틴은 요인이 3개고요. 그레고 라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요인이 4개예요. 요인으로 명칭이 결정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초그레고 라틴. 보통 이제 그레고를 안 쓸 수도 있는데요. 이거죠, 이제. 라틴, 그레고 라틴, 초그레고 라틴. 샤이아인, 초샤이아인, 초초샤이아인. 뭐 이렇게 하려면 드래곤볼 Z 같은 경우 그렇게 되죠. 이것식으로 계속 올라가는데 이건 요인이 5개예요. 그러니까 라틴 반격, 그레고 라틴 반격, 초반격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자체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요인의 수에 의해서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인의 수가 2개나 4개인 라틴 반격은 없어요. 무조건 라틴 반격은 3개여야만 되고요. 그레고 라틴은 4개여야만 됩니다. 5개면은 초반격이에요. 절대 이건 섞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수준수는 이제 다르죠. 수준수는 각자 다 정할 수 있어요. 라틴 반격은 3수준 이상, 그레고 라틴은 4수준 이상, 초반격은 5수준 이상입니다. 자기 요인수만큼은 실험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오차의 자유도가 0이 돼버립니다. 실험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무조건 수준수는 요인보다는 같거나 커야 된다. 그리고 이 시험 제일 재밌는 게 이거예요. KN 요인 실험의 일부 실시법이다. 기본적으로 KN 요인 시험이라면 라틴 반격 같으면 K3 실험이에요. 수준이 동일한 3요인의 실험. 3요인 K 수준. 그러면 3요인 실험이죠. 4요인 같으면요. K4. K의 4승이죠. K 수준 4요인 실험. 그 다음에 초반격 같으면 요인 5개니까 K5인 실험인데 얘들은 라틴이건 그레고 라틴이건 초건 무조건 K제곱 실험이에요. 얘는 주야장창 제곱 실험밖에 없어요. 3승 실험이라는 게 없습니다. 물론 반복도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실험수가 이렇게 돼야지 완전 실험이 되는데 3요인인 경우는 K분의 1이 모자라죠. 4요인인 경우에는 K제곱분의 1만큼 모자라죠. 5요인 경우는 K3승분의 1만큼 모자라요. 그래서 일종의 일부 실시법이다. 이렇게 되어서 질문이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도 기출문제를 감안해서 어떤 문제 형태로 나왔는지를 확인해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모수요인만의 실험이에요. 여기는 별량 안 붙여요. 지분 실험, 모수 안 붙여요. 완전히 지저분한 실험, 별량요인입니다. 똥 실험이죠.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은 라틴 반격은 모조리 모수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표준화를 목적으로 하는데 아예 교작용도 없이 오직 주효과만 있는 실험이에요. 이것이 라틴 반격이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라틴 반격이 뭐냐 하는 거와 그 다음에 라틴 반격에서도 표준 반격이라고 있어요. 표준 반격이 뭐냐 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반격은 일행일렬이 자연수로 나열된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데요. 1, 2, 3, 1, 2, 3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숫자들이 다 계속 어느 행 어느 혈에도 겹친 숫자가 하나도 없죠. 이게 바로 뭐냐면 표준 반격입니다. 얘는 표준 반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일행일렬이 자연수 나열이 아니죠. 그 대신에 숫자가 다 틀려요. 그러면 당연히 이건 라틴 반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숫자가 다 틀리는데 여기는 1, 2, 3인데 여기 아니죠. 그냥 라틴 반격이에요. 근데 여기는 보면은 이게 숫자가 겹쳐져 있죠. 여기도 또 겹쳐 있죠. 이렇게 겹쳐 있으면 라틴 반격이 아니에요. 이거는 라틴 반격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표준 반격과 일반 반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라틴 반격은 행렬에 같은 숫자가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표준 반격은 일행일렬이 다 1, 2, 3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표준 반격이에요. 혹시 객관식 시험에 다음 중 표준 반격이 아닌 것은, 다음 중 라틴 반격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도 간혹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기출문제 참조하세요. 네, 이 라틴 반격에서 가장 골머리 아픈 게 있잖아요. 라틴 반격 숫자를 묻는 거예요. 완전히 빌어먹을 시험 문제죠. 그 숫자가 몇 개인지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시험 문제가 쉽다 보니까 아주 쓸데없는 문제까지 나오는 이 전형입니다. 일단 그 총 반격 수를 만드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 어쩔 수 없이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외워야 돼요. 물론 근데 나와봐야 라틴 반격 전체가 한 문제니까 이 문제 나오면 라틴 반격이 완전히 똥 밟은 문제가 되죠. 표준 반격 수에다가 k 팩토리얼 곱하기 k-1 팩토리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를 외우는 게 쉽지 않죠. 네, 근데 먼저 표준 반격 수도 다 외워야 돼요. 2x2 라틴 반격은요. 그러니까 2수준이라는 얘기죠. 2수준 라틴 반격은 1개. 2수준 반격은 오직 표준 반격이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1, 2, 2 이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1밖에 안 들어오죠. 이거 외엔 다른 일행일렬이 기본적으로 자연수인 나열인 경우는 없잖아요. 이게 2x2 라틴 반격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3x3도 하나밖에 없어요. 1, 2, 3, 2, 3이면요. 여긴 때려잡아 죽여도 1이나 3밖에 안 오죠. 일단 1이 오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죠. 여기 3이죠? 안 되죠. 1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럼 오직 여기는 3밖에 못 와요. 그럼 여기 3밖에 오면 여기는 1이 되겠죠? 여기도 1이 되고요. 여기는 2가 돼요. 이거 하나만 존재해요. 그래서 3x3도 하나예요. 근데 4x4부터는 이게 많아져요. 1, 2, 3, 4, 1, 2, 3, 4인데요. 이 중에 숫자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행일렬이 같은 것만 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이건 4가지가 돼요. 그 다음에 5, 5까지 외워야 돼요. 56개. 그래서 이 숫자를 외워야 됩니다. 어떻게 외울까요? 그냥 저는 이렇게 외워요. 4, 5, 6. 4, 5, 6. 팅, 4개, 5개. 그러면 이제 표준 반격이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K 팩토리얼 곱하기 K 마이너스 팩토리얼에서 한다. 이런 정도로 그냥 외워놨다가 시험 나오면 대충 찍어요. 2하고 3은 하나하나다. 기출문제가 몇 가지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라틴 반격법의 분사 분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틴 반격법에 대한 분사 분석법도 모수모형하고 마찬가지로 먼저 구조모형부터 시작을 합니다. 일단 구조모형에서는 라틴 반격은 요인이 3개라고 그랬잖아요. 요인이 3개니까 A, B, C 3개의 요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A, B, C 3요인인데 이번에는 전혀 반복이 없으니까 무조건 교호작용이 안 나옵니다. 교호작용이 안 나오고 실험은 K제곱이지만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걸 사실은 일부 실시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실험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요인들은 다 요인이 나오는데 대신에 교차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교호작용만 안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에서는 IJK, AI, BJ, CK이기 때문에 이제 3가지가 들어가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U 플러스 AI 플러스 BJ 플러스 이번엔 CK가 들어옵니다. 처음 보는 거죠. 예, 요인이 A, B, C 3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교호작용은 없어요. 반복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교호작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반복 없는 이 요인처럼 마찬가지로 이게 IJK잖아요. 그럼 여기도 EIJK라고 해줘야 됩니다. 얘하고 얘는 항상 똑같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Y 바이 땡땡은 어떻게 되느냐? Y 바이 땡땡은 I 남기고 나머지는 다 땡땡, 바를 칠한 얘기입니다. 땡바.
그러니까 뮤 플러스 AI 플러스 B바 플러스 C바 플러스 E바 I 땡땡인데 얘들은 뭐예요? 그렇죠. 모수죠. 그래서 돼지꼬리 땡야 날아가 버리고 결국은 남는 것은 뮤 플러스 AI 플러스 E바 I 땡땡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역시 똑같은 형태죠. 그러면 참고로 Y바 땡 J 땡은 어떻게 되냐? 물론 모수니까 이거 구할 수 있죠. 하나마나 J만 남고 다 땡땡거리면 AC가 달아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뮤 플러스 BJ 플러스 E바 땡 J 땡 되죠. 그러면 Y바 땡땡 K는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이제 이것이 기본적으로 뮤 CK가 되는데요. 이것은 뮤 BJ가 됩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예, 이거는 뮤 AI가 되죠. 이런 식으로 각각 구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Y바 땡땡 K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어떻게 되냐면 뮤 플러스 CK 플러스 E바 땡땡 K가 되는 거죠. 역시 이거하고 이건 똑같고 모수는 땡바 변생 모사이기 때문에 모수만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땡바 변생 모사 이것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Y 바바는 다 모수니까 지금 이것들은 모조리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바가 붙으니까 뮤 플러스 이 바바가 되죠.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식이 성립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제곱하기 계산입니다. 제곱하기 계산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먼저 수정항부터 계산해야 됩니다. 이건 뭐 대개가 라틴 방식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문제 밑에 주는 경우가 많고 다만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가 직접 나오죠.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공식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뭐 무조건 변화 없이 n분의 t제곱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CF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건 사실은 뭐가 되냐면 계속 얘기지만 SM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무를 하실 때 보게 되면 CT가 크면 기본적으로 그 제곱합이 굉장히 유용하다는 얘기입니다. CT가 오차에 비해서 크면 클수록 평균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 정규 분포가 날씬한 형태의 분포를 꿰게 되죠. 자,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풀게 되면 이거는 n분의 t제곱인데 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시그마 yijk의 제곱 나누기 k제곱이다. 여기는 이제 개수가 k제곱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객관 시험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제곱합이죠. 예, SST인데 SST니까 무조건 이건 뭐냐 하면 전부 다죠. 그러니까 시그마가 3개가 들어가야 되고 yijk 마이너스 y바바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그대로 풀면 우선 무조건 yijk의 제곱이 되니까 이 시그마가 3개가 들어가죠. 근데 ijk인데 사실은 이거는 그 형식적인 거고 어쨌든 간에 뭐 2차식 밖에 안 되니까 2차식이 관련되는 거고 무조건 여기는 CT를 빼게 됩니다. 그 다음에 A가 됐던 B가 됐던 C가 됐던 이건 평균이 되기 때문에 역시 마지막으로 평균은 전부 평균을 뺀 공으로 계산하게 되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땡땡인데 K가 붙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실험수가 라틴 반격은 KK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뭐 이건 이렇게 된 걸 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시그마 T 여기 보면 I 땡땡이죠. 예, 그래서 I 땡땡이 되고 제곱 근데 여기서 MR 이렇게 쓰면 이제 완전히 망하는 거죠. 예, 이건 무조건 K가 들어가게 됩니다. 라틴 반격은 그래서 잘 틀리기 때문에 객관 시험 문제에 이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CT가 된다. 그래서 이게 반복수가 들어간다는 거 명심해야 됩니다. 그럼 B도 마찬가지인데 SSB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K 시그마 B니까 땡 J 땡입니다. 그래서 바로 Y바 땡 J 땡 아까 봤던 그러한 구조 모형에서 Y바 평균치에서 Y바의 바바를 빼는 그런 형태가 돼서 이것이 결국은 이제 B의 제곱합이 되는 거죠. 이걸 풀면 시그마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T 땡 J 땡이 되고 물론 이게 땡땡이기 때문에 LR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것이 아니고 K가 됩니다. 라틴 반격은 무조건 K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땡땡법이 아니라 반복수다라는 게 이제 사실은 원칙이 이렇게 되는데 외우라고 이제 땡땡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C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SSC가 되고 마찬가지로 이 K가 돼서 시그마 Y바 땡땡 K가 되죠. 네, 땡땡 K가 되니까 마이너스 Y 바바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식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그마 하나밖에 없죠. 네, 하나밖에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땡땡 K 제곱 땡땡 대신에 K가 되고 마이너스 CT가 된다. 네, 그래서 라틴 반격은 역땡땡이 된다.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차의 제곱합은 이건 뭐 볼 것도 없이 SST에서 그냥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빼면 구한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유도의 계산입니다. 자유도까지만 계산하면 이제 다 끝나는 거죠. 자유도는 이제 뭐 다른 거하고 다를 게 없고 데이터 수를 먼저 다시 그려놓고 생각하면 라틴망적은 K by K 계획이기 때문에 자유도 T는 n-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K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요인의 자유도는 얘가 L 땡땡이죠. 그러니까 I 땡땡이니까 무조건 이건 뭐 L의 상을 빼는 거 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자유도 B는 똑같은 식으로 하면은 역시 n-1이고, 자유도 C는 n-1인데 얘들이 전부 K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두 K가 됩니다. 그래서 K-1 라틴만격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오차의 자유도는 결국은 자유도 T에서 자유도 A, 자유도 B, 자유도 C를 빼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K-1이 3개를 빼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K-1이 되죠. 그러면 이거를 묶으면 K-1, K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돼서 K-1로 묶어지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것이 K-2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식이 나오게 되는데, 뭐 굳이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이 자체로만 알고 계시면 되니까 굳이 이건 뭐 공식을 몰라도 됩니다. 근데 공식을 쉽게 외우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반복 없는 이 요인이 오차의 자유도는 기본적으로 L-1, M-1이었죠. 그러면 라틴 반격은 3요인이잖아요. 그럼 자유도는 K-1 하나 더 빼면 요거는 3개고 요거는 2개다. 요렇게 알고 있으면 찍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분삼도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제곱합은 A의 제곱합이니까 이게 I 땡땡이죠. 이렇게 뭐 먼저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땡땡이니까 L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시그마 T I 땡땡의 제곱 나누기, 무조건 반복수가 라틴만큼 K니까 K-CT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땡J 땡 아니에요. 땡J 땡이고 하나밖에 없죠. J 하나만 더하면 되니까 반복은 근데 무조건 K다. 얘는 땡땡 K니까 땡땡 K가 되고, 역시 하나밖에 없죠. K 하나만 더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CT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3개씩이 간단히 나오게 되고, 전체의 T는 이건 뭐 IJK니까 3가지가 다 있어야 되죠. 시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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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IJK의 제곱 마이너스 CT다. 뭐 오차의 제곱합은 그냥 빼면 되니까 그냥 써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유도는 여기는 이제 K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고, 얘들은 이제 K-1이 다 되죠. 여기는 K-1, K-2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라틴만격은 K제곱 K 라틴만격이기 때문에 만약에 3수준이면 모든 것이 다 자유도가 2가 됩니다. 그래서 각계 넣으면 다 2가 되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8이 되고 둘이면 이게 2이 되죠. 그래서 되게 객관 시험에는 3수준계의 라틴만격이 많이 나오는데, 거의 뭐 오차의 자유도하고 똑같은 값이 나오거나 4수준이 나올 때만 이제 값이 달라지죠. 4수준일 때는 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15개가 되니까 9개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MS는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똑같은 방식이니까 이건 뭐 더 이상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이건 뭐 평균이니까 무조건 자유도로 나누면 끝나는 거고, 얘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2차 시험을 볼 때를 대비해서 얘기하는 건데, 2차 시험은 여기까지는 답을 써줘야 됩니다. 5차의 제곱합까지 써줘야 되고, 5차의 MS도 전체 MS로 써도 되긴 되는데 의미가 없죠. 이건 지금 이걸 분석하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안 써도 됩니다. 안 써도 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안 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F0는 모두 모수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분산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A는 2로 나누고 B도 2로 나누고 C도 2로 나눕니다. 그 EV는 기본적으로 이제 똑같은 형태가 되는데 다 모두 모수모형이니까 이미 배운 대로 모수모형일 때는 일단 시그마의 제곱은 다 들어간다고 1년 실험 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기본적으로 I 땡땡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요 반복수가 앞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가 K가 됩니다. 그래서 I 땡땡이 돼야 되는데 K가 되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K 시그마 B 제곱 여기도 K 시그마 C 제곱입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객관 시험에 이게 나오는데 K가 들어가야 되는데 두 개의 곱이 들어가서 틀리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를 기출 문제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F0.9니까 이건 수표를 찾으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분산 분석을 간단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산 분석이 끝나고 나면 밑에다가 유의한 요인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인 실험하고 좀 더 요인이 3개이기 때문에 복잡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교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반복 있는 이 요인 실험하고 똑같은 형태가 되어버렸죠. A 곱하기 B 대신에 C가 들어갔다. 그리고 뭐 풀링 얘기도 필요 없고 하니까 오히려 더 간단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라틴 반격의 해석입니다. 먼저 이제 유의한 요인이 하나만 나올 경우, 뭐 AI가 되던, 뭐 BJ가 되던, 뭐 CK가 되던, 한 개만 유의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얘기죠. 예, 하나만 유의한 경우는 결국은 이게 이런 얘기가 돼요. AI란 얘기는 Y바 I 땡땡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결국은 이게 Y바 I 땡땡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U 플러스 AI 플러스 E바 I 땡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기대값을 묻으니까 얘는 변이 제로. 그래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0이죠? 예, 그럼 2의 기대값은 다 0이니까 신경 쓸 게 없죠. 결국은 이게 뭐가 남냐면 U하고 AI만 상수를 남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이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기대값이 나오기 때문에 U 플러스 AI가 나오고 결국은 이게 뭐냐? 이게 Y바 I 땡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요게 바로 기대값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당연히 저렇게 나오죠. 그래서 점수 형태가 이렇게 나오고 유효 반복수는 어떻게 되느냐? 유효 반복수는 뭐 이게 n2분의 1인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구한 거냐면 t i 땡땡 나누기 k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죠. k가 개수가 되니까 결국은 이건 k분의 1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복수가 k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하는 방식대로 하게 되면 총 자유도가 k제곱이죠. k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하나만 유의하죠. i k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k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다구치법보다 훨씬 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구치법에서는 여기서는 잘못하면 걸리죠. 근데 여기는 걸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반복수 자체, 여기는 그냥 수준수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준수가 K니까 뭐 라틴 반격이라도 별다른 고민할 거 없이 그냥 바로 풀면은 된다. 이렇게 되죠. K분의 1이 나왔으니까 실내 구간의 추정은 당연히 이거는 Y바 I 땡땡 플러스 마이너스 2죠. 예, 2 대신에 T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 자유도 2. 이거는 뭐 2라는 거니까요. 2 시그마. 그 다음에 여기가 루트 VX 바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것이 뭐냐? 이것이 또 V Y 바 I 땡땡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얘는 모수죠. 얘는 모수니까 값이 없죠. 상수니까. 결국은 이거는 2 바 I 땡땡이 됩니다. 2 바 I 땡땡이 되니까 이게 분산이니까 반복수가 이게 K죠. 예, K분의 시그마 2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아까 했던 이거 K분의 1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위에 시그마 2 제곱은 V니까 그대로 요 자체가 루트 V 나누기 K로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요인 실험하고 달라질 게 하나도 없으니까 모수인자니까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두 개가 유의한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반복 없는 이온 실험하고 같은 형태가 되게 되는데요. A와 B가 유의하다 그랬는데 이 교작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요인 자체가 이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mu AI 플러스 BJ 플러스 CK 플러스 EIJK 이런 구조 모형에서 YIJK가 만들어지니까 결국은 이 데이터 하나하나들이 전부 다 이렇게 다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A, B가 유의하다는 얘기는 얘가 0이라는 얘기죠. 얘가 0이니까 결국은 여기서 나오는 건 어떻게 되느냐. 얘만 남는 거예요. 얘만 남는 거고 결국은 얘는 어차피 기대값은 없으니까 이건 뭐 오차는 생각할 필요가 없죠. 요인 C만 사라진 형태로 존재하는 모형이다. 결국은 이거는 U 플러스 AI 플러스 BJ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저거하고 같은 식으로 한다면 U AI CK는 이거 역시 A와 C가 유의한 거기 때문에 어차피 교작용이 없으니까 이렇다는 얘기가 되고 U, BJ, CK는 당연히 U 플러스 BJ 플러스 CK가 됩니다. 뭐 어렵지 않게 사실 개념만 알면 금방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런 형태의 모형은 없죠. 이런 형태의 모형은 없으니까 이건 연결을 시켜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얘들은 효과기 때문에 효과는 평균은 아니죠. 차이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평균을 구하려면 평균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을 붙이면 이렇게 평균이 붙게 되죠. 그래서 U 플러스 AI가 하나 평균이 되고 U 플러스 BJ가 하나 평균이 돼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묶었다는 뜻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근데 U가 하나밖에 없는데 두 개가 생겼으니까 하나가 빠져야 되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Y바 I 땡땡 플러스 Y바 땡 J 땡 마이너스 Y 바바가 됩니다. 좀 위험한 방법이긴 하지만 산업기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교작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교작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평균치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딱 보면 A하고 C잖아요. A 평균 플러스 C 평균 마이너스 평균 하나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계산하셔도 됩니다. BC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B하고 C의 평균이니까 B 평균 땡 J 땡 플러스 C 평균 땡땡 K 마이너스 Y 바바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유도하지 않고도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작용이 없을 때, 그러니까 반복 없는 이온 실험이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라틴 반격의 2순, 3순 다 마찬가지인데 교작용이 없을 때는 그 자체를 물어보면 그게 하나에서 평균식 그냥 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작용이 없을 때 그 반복 없는 이온에서 A, B는 어떻게 구했어요? 이거 푸남 하나 Y바 I 땡 플러스 Y바 땡 J 마이너스 Y 바바였잖아요. 그러니까 A, B 빼기 하나 이렇게 해주면 하나가 평균이 되죠. 그래서 이 산업기사 시험은 다운 배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셔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다만 기사 공부를 같이 공부하시는 분은 이렇게 배우면 안 돼요. 자, 그럼 유효반복수는 어떻게 되느냐? 유효반복수도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하면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전체 데이터가 K제곱이잖아요. 그 다음에 I는 K죠. 얘도 K죠. 얘는 빼기 1이죠. 2K-1분의 K제곱입니다. 간단하게 끝나죠. 반면에 이제 이 방법대로 하려면 조금 힘들죠. 땡땡이니까 조심해야죠. K분의 1. 땡땡 K분의 1입니다. 여기서 이제 인하의 법칙을 쓰다가 보면 잘못하면 2K라고 쓰는 수가 있기 때문에 K제곱이라고 쓰는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LR 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마이너스 이거는요. 이건 K제곱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묶으면 이거하고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되죠. 그래서 사실 그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가르치는 방법인데 시험에서는 이제 구조 모형을 묻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용어를 알아야 되니까 인하나 닫구치를 알고 있어야 객관 시험 볼 때는 지장이 없어요. 근데 2차 시험 볼 때는 그냥 제가 하라는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게 더 훨씬 더 안전하고 전혀 틀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죠. 최적해의 신뢰 구간을 추정하시오. 그랬죠? 뭐 끝난 거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균이 좀 복잡하거든요. 다 들어가야죠. 네. 여기는 2가 되죠. 네, 여기는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V가 되는데 우리가 보통 N이라고 표현을 하죠. 네, 그래서 N을 구해놨으니까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식으로 하면 편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3개가 유의할 경우입니다. 3가지가 유의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뭐 세 개가 유의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원래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세 개가 있으니까 세 개의 뮤가 각각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고 어차피 2는 필요 없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상 저 자체를 뭐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A, B, C가 평균이 각각 다 필요하니까 Y바 I 땡땡, Y바 땡 J 땡, Y바 땡땡 K 이렇게 세 개를 써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가 세 개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니까 이게 세 개 들어갔다는 얘기거든. 두 개가 빠져야 되는 거죠. 네, 그냥 뭐 이렇게 해버려도 되기 때문에 뭐 굳이 이거를 전개를 하지 않아도 사실은 조금만 눈썰미만 있으면 그냥 그대로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효 반복수도 뭐 이건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K제곱에 IJK 아니에요. IJK. 그러니까 I도 J도 K도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I도 J도 K도 3K-2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두 개이기 때문이죠. 평균이 항상 요 개수는 1이 돼야 됩니다. Y바를 결국은 U바를 얘기해야 됩니다. 결국 이게 평균 하나라는 얘기거든. 이게 평균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평균인데 평균이 두 개 있으면 값이 두 개가 돼버려. 두 배가 돼버리잖아. 이건 세 개 같으면 세 배가 되지. 그럼 안 되는 거죠. 3으로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는 이제 두 개를 빼주면 되는 거죠. 평균이니까. 평균은 차로 계산하지 나누기로 계산 안 하죠. 예, 그래서 그와 같은 식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검수정하고.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되고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이제 좀 복잡하죠. 예, K분의 1, K분의 1, K분의 1, 마이너스 두 개, K제곱분의 1, 땡땡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K제곱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K분의 3 마이너스 K제곱분의 2가 되니까 결국은 이런 식이 되죠. 예, 풀면 이렇게 되게 돼 있다. 최적의 신뢰 구간의 추적은 결국은 뭐 이거를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Y바 I 땡땡 Y바 땡 J 땡 플러스 Y바 땡땡 K 마이너스 2Y 바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들어가죠. 예, T 1 마이너스 알파 2 자유도 2 루트 V를 N2로 나누면 된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패턴이 늘어나는 과정을 보셨는데 그다지 어렵지 않은 거 알겠죠? 뭐 이리저리 다 합쳐가지고 한 문제 나오는 건데 앞에서 좀 나오고 사실은 뭐 이 해석에서도 한 문제가 나오긴 나와요. 근데 그 주로 이제 삼수중계나 이걸 할 때는 개수 평균치의 개수를 잘 센다든지 객관식 문제를 푸는 과정을 보면 알겠지만 그런 부분만 주의하면 되고 그다지 시험에 어려운 문제가 라틴 만격은 워낙 뭐 낼 게 많으니까 이렇게 어렵게 안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 라틴 반격의 그레고라틴은 시험 범위가 아닌데 대신 직교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고라틴의 직교 문제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 그레고라틴은 라틴 반격과 달리 요인이 4개인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A, B, C, D가 들어가는 경우죠. 이 4개의 요인을 3개의 식에 넣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인 반격이 A1, A2, A3가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B1, B2, B3가 되고 여기가 이제 C1, C2, C3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3개밖에 넣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4개를 넣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2개의 반격을 결합을 하는데 이 2개가 문제는 직교를 해야 돼요. 직교를 한다는 얘기가 교집합을 다 없앤다는 얘기입니다. 교집합을 다 없애니까 교작용이 하나도 안 나오죠. 교작용이 한 개도 안 나오니까 결국은 이제 간단하게 요인만 남는 그런 형태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직교분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역시 라틴 반격 자체가 직교분해로 돼 있듯이 그레고라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직교 2개를 더하는데 이 2개 더한다는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2개를 값을 더하면 됩니다. 1, 2. 그 다음에 2, 3. 3, 1. 뭐 이렇게 쓰는 게 직교, 합친다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 C1, D2 이렇게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C2, D3. C3, D1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A, B, C, D 4개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직교가 됐냐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하느냐. 이 숫자가 같은 게 없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이 같은 숫자가 없죠. 예, 그러면 이것은 직교로 된 것이죠. 근데 만약에 저 안에 같은 숫자가 나타나면 직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직교하는 반격, 그러니까 반드시 조건은 직교하는 2개의 반격이에요. 표준 반격은 관계없습니다. 표준 반격과 라틴 반격을 결합하는 건 아니고
라틴 반격끼리 결합을 하면 되는데 두 개 다 조건은 각각 직교를 해야 되고 두 개를 결합했을 때 직교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하다 보면은 이것이 같은 값이 나와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같은 게 있으면은 직교하는 반격이 아니니까 그게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주관식에는 어차피 그레고라틴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기초다지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라틴 반격 시험 문제로 산업기사 시험 문제로는 가장 어려운 형태 유형이 되는데 사실상 이건 기사 문제에 가깝습니다. 산업기사는 이렇게 4 수준까지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되게 3수준이 나오는데 4수준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문제하고 중복되는 거를 같이 예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어떤 반응 공정의 수율을 올릴 목적으로 시간, 온도, 성분 세 가지죠. 세 가지를 넣었는데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4x4 라틴 반격으로 실험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4x4 라틴 반격은 어디를 보든 겹치는 게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간단하게 교작이 없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라틴 반격 모형이다 그러면 일단 교작이 무조건 안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시험에서 이렇게 이제 보통 줄 때는 이렇게 CT와 SST를 주는 경우가 거의 100%입니다. 그렇게 이게 민족 계산해서 주는데 CT는 이렇게 된 거죠. 이게 T니까 1592제곱을 이게 16개죠. 16개로 나눠서 구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SST는 지금 현재 이 하나하나의 값들을 제곱해서 X제곱이라고 나왔죠. 시험 문제가 원래 X로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 제곱으로 계산이 쭉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CT 이걸 빼니까 1620이다. 이렇게 답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데 여기 이렇게 답이 주어지면 이거는 그냥 이걸 이용하셔야 됩니다. 따로 계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주는 걸 그냥 그대로 이용하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와 B는 합이 있는데 C가 합이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C는 먼저 합을 좀 가집합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C1, C2, C3, C4의 값을 먼저 구하는 게 필요하다. C1은 보시는 대로 92, 97, 그 다음에 106, 109. 그래서 이제 C1의 값이 나왔죠. 그 다음에 C2는 74, 99, 그 다음에 98, 그리고 나면 109가 되죠. 380입니다. 그리고 C3는 420이 되고요. C4는 388이 됩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먼저 이렇게 합을 계산했는데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이런 표를 작성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지금 1차원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일료인표라고 합니다. 이런 표라고 하기도 하고요. 일료인표라고 하는데 이걸 왜 구하느냐? 계산하려면 이걸 구해놔야 제곱합을 쉽게 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분사 분석을 해야 되니까 제곱합 구해야겠죠? SSA부터 구해야죠. 얘들은 다 구해놨으니까. 그럼 이제 A는 나와 있네요. 346의 제곱, 390의 제곱, 418의 제곱, 438의 제곱입니다. 나누기 반복수가 4가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아이고, 칸이 작은데, CT를 빼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면 1192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SSB는 393의 제곱, 385의 제곱, 411의 제곱, 그 다음에 403의 제곱이죠. 그러면 97이 나옵니다. 이런 거는 유의하지 않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지금 SST가 1620인데 이거 벌써 글자 보면 값을 보면 거의 뭐 별 볼일 없다는 거 알겠죠? 이게 구해보면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나오는 값을 봤을 때 이 값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좀 홀쭉한 형태로 지금도 되어 있을 공산이 큽니다. 자, 그 다음에 SSC. 이제 C는 이제 구하는 걸 쓰면 되죠. 404, 380, 제곱이죠. 나누기 4 마이너스 CT니까 236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까지만 구하면 다 구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분사분석표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분산분석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요인은, 알다시피 뭐 이건 A, B, C, E가 되죠? 네, 그냥 밑에는 이제 T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 SS는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A가 119이고, B는 97이죠? C는 236이고요. T는 여기 있잖아요. 1620. 그러면 이제 1620에서 저 세 개를 빼면 되니까 95가 되네요. 얘도 별 문제 없죠. 그다음 이게 이제 4수준이니까 15개가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4-1, K-1이니까 3이 되고 다 이거 3입니다. 얘들은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9를 빼니까 몰라도 6인 거 알겠잖아요. 공식 안 외워도 그냥 간단하게 실전에서는 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MS는 나누면 되는 거죠. 397.333 32.333 78.6666 15.8333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다 모수 요인이니까 다 오차로 나눠야죠. 그러면 25.09474 2.04211 4.96842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세 개가 계산이 됐는데 F0.95를 알아야죠. 이 수험 수치표에 있는 건데 F 값이 3이고 자유도 위에 게 원이 위에 겁니다. 위에 거고 위에 있잖아. 응? 위에 있고 밑에 있는 거 아니야? 위에 거 밑에 거 3, 6 이렇게 가면 95%의 값이 나오죠. 4.76 이게 이제 하나만 찾으면 돼요.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4.76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다 4.76이라는 얘기죠. 이거 아슬아슬하게 유의하네요. 자, 유의하면 이제 스타로 붙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밑에다 뭐라 그러냐면, 요인 A, C는 유의하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옛날에 한번 채점하다 보니까, 요인 A, B, C는 유의하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쓴 사람도 있어요. 불행하게도 그거는 0점은 아니고요. 보통 이제 마지막에 판정 그러면 요거는 1점 정도 주어집니다. 분산분석표가 2차 시험 같으면 6점 정도 되는데 1점 감점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억울하게 감점 당하는 건데 그 1점이 클 수도 있어요. 59점으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 자, 여하튼 간에 이제 이와 같은 식으로 분산분석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분산분석표를 작성하고 나면 최적회를 구하라고 하겠죠. 예, 최적회를 구하라고 할 건데 자, 지금 현재 칠판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미리 답지에 있는 내용을 조금 붙여놨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이와 같은 식으로 되어 있죠. 근데 최적회를 구하라 그랬으면은 사실 지금 A하고 C가 유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A하고 C가 최적회예요. A하고 C가 유의하기 때문에 A와 C가 유의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망소냐 망대냐가 중요한데 문제를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문제가 뭐라 했냐면은 수율을 올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수율을 올린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수율을 올린다 그랬으면 그것이 바로 망대 특성 클수록 좋잖아요. 수율은. 그러니까 망대 특성이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지금 A하고 C 값 중에서 제일 큰 값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438이 제일 크죠. 여기는 420이 제일 크네요. 그러면 이제 A4, C3가 제일 크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6 플러스 A4, C3가 가장 좋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최적회를 써주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서 정리를 하게 되면 두 개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Y바 4 땡땡 끝에 거죠. 땡땡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평균이 두 개니까 평균 하나잖아요. 하나. 그래서 Y 봐봐 이렇게 빼주면 최적회가 간단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최적회를 구하시고 그러면 사실은 이게 최적회인데요. 이게 최적회인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값까지 써야 되는 답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답이라고 하면 답을 쓰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식, 답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식과 답을 써줘야 되니까 Y4 땡땡은 결국 이게 438이니까 438 나누기 4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420이죠. 420 나누기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Y 바바는 전체의 합이 1592였으니까 1592 나누기 16이 되죠.
그러면 115가 됩니다. 자, 그래서 115로 해서 평균치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구하냐면 당연히 95% 신뢰 한계를 구한 거죠. 신뢰 한계를 구하려면 NE를 구해야 돼요. 이게 지금 복잡하니까 안 그러면 NE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NE 간단하게 구하죠, 뭐. 어떻게 구해요? 간단하게 구하는 게 지금 데이터가 16개 아니에요. K제곱. K제곱이니까 16개고 16 나누기. 그 다음에 이게 4개짜리 아니에요? 4개, 4개, K, 마이너스 1. 그러니까 7분의 16이죠, 뭐. 간단하게 이제 구하는 형태가 되죠.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냥 양셈법으로 편하게 구하시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신뢰 한계를 구하라 했으니까 115의 신뢰 한계 구하는 거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T0.975에 오차의 자유도가 6이죠? 예, 풀링하지 않았으니까 현재는 6을 그대로 쓰면 되고요. 곱하기 루트 V는 이게 V예요. 15.83333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N은 7분의 16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럼 얘는 얼마일까요? T표를 봐야죠. 지금 현재 그 975니까 이게 975죠. 자유도가 6이니까 6의 975는 2.447이죠. 네, 2.447이 됩니다. 그러면 6.44034가 되네요.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그 라틴 반격이라 해서 특별하게 뭐 겁먹을 필요는 없고 그냥 편안하게 반복 없는 이론 실험 그냥 계산하듯이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질 경쟁력은 제때 제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양쌤의 품질 경영 산업기사를 활용해서 반드시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품질에 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홍콩 파이팅!